네, 보신 것처럼 북한 예술단 점검단이 서울 공연장 점검을 마친 후에 만찬을 끝으로 해서 방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은 우리 측 선발대가 금강산 행사와 또 마식령 스키장 훈련장 사전 점검을 위해서 동해선 육로를 통해서 방북을 합니다. 자, 왔다 갔다 굉장히 바쁜 일정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상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화면으로도 봤겠지만 현송월 그 사전 점검단 취재 열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강릉, 오늘 서울을 오가면서 많은 곳을 점검을 한 결과를 저희가 보도로도 봤고요. 우선 북한이 이렇게 어제 오늘 돌아다니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현송월 단장이죠.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의 단장 자격으로 이번에 또 점검단의 또 대표 단장이죠. 자격으로 이제 왔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 임무는 이제 서울과 강릉을 오가면서 한 차례씩 예술단이 이제 공연을 하죠. 140명이라는 예술단이 내려와서 공연을 하는 그 장소, 또 그들이 머물 숙소나 아니면 이동 경로, 수단, 아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을 거예요. 특히 현송월 같은 경우는 실제 모란봉 악단의 악단을 맡고 있고 오랫동안 가수로서 또 음악인으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술단이 내려와서 공연하는 것이 지난번 우리 측 대표단도 회담 끝난 후에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우리 관현악단의 그런 음악 연주뿐만이 아니라 저도 2000년 8월에 평양에 회담 대표로 갔을 때 평양 대극장에서 북한 공연을 직접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공연의 주 특징이 보면 노래, 연주, 무용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구성이 되고 특히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동안 뒤에 배경 화면들이 지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와서 그 예술단이 이 남한 방남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15년 만에 이제 예술단 공연을 선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따졌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아마 그 이번에 방남단 7명 중에는 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임무를 맡고 온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의 반응, 우리 국민 여론, 분위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하고 아마 이제 오늘 북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결과를 상세하게 또 보고를 하겠지요. 공연장을 둘러봤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공연을 하느냐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연장을 점검하면서 할애한 시간을 좀 고려해보면 답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국립극장이 서울에서는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릉은 아마 아트센터 두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오늘 보냈고요. 국립극장의 위치가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릉에서 공연을 하고 KTX로 서울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공간이 아마 국립극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 위치 자체가 남산자락에 있고 또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동대 입구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제가 지금 동국대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국립극장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외진 곳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좀 외졌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국립극장은 이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극장입니다. 지금 197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번 공연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국립극장의 출발과 연관되는 그런 공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극장이 1973년도에 만들어질 때도 북한의 모란봉 극장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남북회담을 그때 이제 최초로 하기 시작했던 때인데 그때 남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모란봉 극장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극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립극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란봉 극장에 우리가 좀 뭔가 그것에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모란봉 극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극장이라면 우리는 국립극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극장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 또 세종문화회관도 만들어지고 예술의 전당도 만들어지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좀 분산됐지만 최초의 출발은 그런 그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그런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국립극장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그 기억할 만한 게 1985년도에 최초의 북측의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그 국립극장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거의 상봉도 처음 이루어진 게 1985년도고 네. 그래서 1985년도가 남북관계사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해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 그 북한 예술단 공연이 1985년도에 국립극장에서 이루어졌고 또 1990년도에 남북 음악 그다음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국립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극장이 갖고 있는 역사성 또 국립극장이 상당히 또 그 주변 환경도 좋고 그렇게 보면 예. 국립극장에서 서울에서 공연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서울은 국립극장, 강릉은 강릉아트센터가 좀 많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김철우 위원님, 그 지금 현송월 단장 그 방문 점검단의 점검 과정은 굉장히 통제가 많아서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찍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립극장에서는 점검하는 과정이 한 몇 분 정도 짧게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현송월 단장이 뭐 조명은 어딨냐, 음악을 들을 수 있냐, 관현악으로 틀어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짧은 분위기를 봤을 때 현송월 단장 그리고 점검단이 느꼈을 사전 점검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의 동선이나 장소라든가 외모, 발언 이런 걸 보지만 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 현성월의 머릿속을 해야 된다. 예. 현성월의 머리에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메시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뭐 평화올림픽인 평창올림픽을 성공을 기원하고 이거 아니고 음악성 아닙니다. 이 신분이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전투 임무예요. 대한민국의 마음과 생각을 그 세계인의 마음과 생각을 일거에 바꿔놓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해 놓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현악단의 음악선 틀려도 돼. 예. 그거보다는 어떻게 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할 것인가 이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뭐 은요 목도리다, 뭐 앵클 부츠다 이걸 볼 게 아니고 현성월의 머리를 봐야 되는 머릿속.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향한 치열한 전투 이러면 하면서도 크게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남북 대화의 어떤 물꼬를 계속 이어나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도 있지만 우리도 그 점검단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심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일체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지금 동선을 꾸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젠틀맨십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치열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와 메시지 전략이 있다. 그래서 현성월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평창의 성공에 바로 우리 평양에 도움이 있었다라는 그걸 심어주면서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판적 안목을 너무 지나치게 가질 필요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볼 게 아니고 그들의 메시지 전략 두뇌를 대해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메시지 전략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센터장님 공연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와서 어떤 공연을 펼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관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겁니다. 결국 북한에 있는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고 고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북한의 예술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술단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연하는데 혹시 그런 걸 공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려거든요. 특히 2015년 말에 현송월이 직접 예술단을 이끌고 북경에 갔다가 그 공연 내용 때문에 결국은 중국 측과 마찰을 빚고 이 발걸음을 돌렸던 그런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김정은과 지금 이번에 시행하는 북한의 참모들이 올바른 말하자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김정은이 어렵게 자기들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렵게 통 큰 결단으로 이루어졌고 또 평창올림픽을 정말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와서 뭐 정치 공연, 선정 공연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강력한 반발과 문제가 생길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게 현송월이가 지금 세련된 모습을 최대한 보이려고 했듯이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도 국제사회가 그런 압박을 해도 우리는 이런 수준의 예술성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축하하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 생각대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만에 하나 네. 거기 뭐 슬그머니 껴서 북한의 뭐 김정은과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스크린이 지나간다든지 예. 그런 음악을 경음악으로 연주한다든지 그러면 네. 그것이 또 말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려하신 부분 그러니까 정치색을 띤 공연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정치색을 띤 그런 내용은 아마 이번에 빠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남북이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대목이 네. 그 과연 어떤 소재, 그다음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오케스트라가 오고 그다음에 또 가무단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가무단 같은 경우 대체로 보면 아마 민족 가무단, 그러니까 민족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민요를 공연하고 또 가무단은 또 우리 전통 민요 예.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가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인정받는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그런 공연 예를 예. 들면 예를 들면 교향악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또는 알만한 공연이랄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대체로 이번 공연에서 북한의 체제 선전에 장이 된다거나 또는 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전 세계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공연 또 북측도 아마 그렇게 공연을 했을 때 예.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 제고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교수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문체부에서 이번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네네.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그냥 네네. 축하 형식이니까 그냥 전석 초대로 모든 자리를 초대로 그렇습니다. 하겠다 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그 선별하는 그 절차도 네네. 굉장히 뭐 얘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우선은 이산가족 분들이 예. 우선적으로 초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이산 1세대 분들이 지금 고령이시긴 합니다만 예. 네. 이산 1세대를 우선적으로 초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인 초대가 저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20, 30대부터 해가지고 세대별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 그러면서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이 세대별로 참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우리 2030 세대들 지금 20대, 30대들 같은 경우는 또 남관계 부분이랄지 또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여성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문제에 대해서 또 입장들이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준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들이 와서 남북관계의 어떤 현 상황,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더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인 관람 등 어떻게 꾸려질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김 의원님, 이번에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앞서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지만 철통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지나친 의전이다 이런 비난이 나오기도 하고 필요한 의전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떤 의견 쪽이신가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아주 관심을 많이 보여서 취재진의 아주 세도에 의한 그 불상사 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경우였다라고 예. 보고 예. 그러나 그것이 과잉 국빈급 예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실무 방문인데 현송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선전성, 이 선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은 절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이 한다. 일체의 불상사가 없고 이런 그 사건 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얻는 이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큰 거를 자꾸 봐야 되지 예. 지역적인 뭐 과잉 의전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달성하려는 국가 목표가 뭔가 국가 이익이라는 걸 보면서 그런 작은 문제는 치고 나가는 그런 아주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 요번 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스피드를 생각해 속도라는 게 뭐 이게 회담 진행 속도가 뿐만 아니라 정보 유통의 속도가 거의 실시간입니다. 전 세계인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잉 경우 이런 문제나 아주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남북이 어떤 그 전략적 목표를 우리가 같이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그 큰 틀에 평창 이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올림픽이다라는 것을 IOC가 결정하는 거 보십시오. IOC의 전략적 사고와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전략 사고를 같이 가면서 절대 대한민국은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이 평창 올림픽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그 오해가 없도록 하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얻어야 되는 평창을 통해서 나아갈 그런 거 아니냐. 절대 불편하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 센터장님, 이게 계속해서 어제 오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름도 나왔던 게 현성월 단장입니다. 현성월 단장의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뉴스메이커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술단의 단장으로 지금 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평창까지 몇 번의 그런 회담 기회가 있을 테고 그 이후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현성월 단장이 이렇게 전면에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글쎄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 현성월이 앞에 나선 것은 역시 이제 예술단의 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현성월이 모란봉 악단의 단장인데다가 모란봉 악단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 직접 만들었고 김정은을 집중 부각시키고 세우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악단의 단장이고 계급은 대좌 칭호를 받고 있지만 실제 신분은 조선노동당의 이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는 한 200여 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고 오늘 보도에 의하면 뭐 선동부의 부부장이라고 하는 직함도 가지고 있다. 물론 당의 조직 때문에 우리 정부 조직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현송월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 위상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언론에 집중 부각이 됐고 특히 남북 관계가 작년 연말까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얼음장 같은 그런 곳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대화를 그렇게 제의했지만 북한이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20여일 동안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북한 대표단이 평창의 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의도가 불순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송월이 이번 예술단 방문 때문에 회담에 부단장으로 나왔고 점검단의 단장으로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제는 군사적인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있고 남북 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현송월이가 북한 대표로 나올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정치적 위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번 방문의 신호탄으로 남북 간의 왕래도 본격화하게 되는데 일단 당장 내일 우리 측 선발대가 2박 3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현성월 단장을 대표로 해서 북측의 점검단이 그야말로 개성공단을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측으로 내려왔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동해 측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동해선이 그야말로 오랜만에 우리 정부 대표가 이제 그것을 열고 가는 그런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내일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7, 8년 만에 열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거의 뭐 한 8년 만에 지금 동해선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금강산에서 열린 이제 신계사 보건불사 그 기념 행사에 동해선을 또 따라서 금강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갔었는데 그런 행사들은 광황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 대표가 금강산을 그렇게 동해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 행사가 대체로 평창과 강릉, 그다음에 이번 또 서울에서 예술당 공연까지 하면 그런 쪽으로 이제 남북이 하는 행사가 대체로 남쪽에서 이루어지는데 북쪽에서도 유일하게 두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그런 공동 연습과 네. 그다음에 그 금강산에서 공동 문화 행사가 열리는 네. 이 자체는 보통 평창에서 집중되거나 이런 남쪽에 집중된 행사도 있지만 북쪽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통해서 남북이 뭔가 서로 공유한다. 우리도 북측 가서 행사를 하고 그것이 대체로 이제 올림픽 이전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전야제 행사 비슷한 것들인데 그걸 통해서 남북이 뭔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 또 남북의 그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사전에 선발대가 가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또 의미 있는 또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김 의원님, 이게 북한에서 이제 금강산 문화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을 저희가 국가 대표는 아니더라도 상비군이나 아무튼 훈련하는 그런 선수들이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금강산에 말고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뭐 수준급의 시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설입니까? 마식령 스키장이 갖고 있는 천혜 자연 조건 자체는 뭐 상징성도 있고 그 스키장으로서 구비를 갖췄는데 각종 설비라든가 부대 시설 이런 건 문제가 많고 예. 국제 스키어들이 그 스키 매니아들이 외면한 장소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보여준 이미지가 핵과 미사일 도발. 북한 하면은 뭐 핵하고 미사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거기에 일부 조롱거리와 섞인 이런 코멘트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마식령 스키장의 그 담겨진 코드는 뭐냐면 김정은의 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번 일련의 행보하고 여러 가지 정신없이 하는 이런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옥조오는 이런 국제사회 공제에 의한 대북 압박 기조를 흔들어 놓겠다는 그 전략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변에는 바로 핵이나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마식령이 됐든 금강산이 됐든 이 동해상에서의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북한이 그동안에 국제 교류가 단절됐던 관광산업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국제적 스탠다드로는 부족하지만은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어떤 거기 갔다 온 자체가 하나의 뉴스가 되는 그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데니스 로드맨 그 농구 선수를 몇 번이나 초대를 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세계로 이렇게 뉴스가 되게 하는 예. 그런 전략을 쓰겠다. 그래서 어떤 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현장을 설명을 해도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국제 제재의 기본 틀, 동계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예. 제재는 제재다.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재를 희석시키고 흐트리려는 그런 그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그건 철저히 차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교류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번복이 있거나 또 취소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또 다시 변수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가능성을 뭐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북한과 늘 상대해 왔던 경험을 비추어 보면 북한은 내일 하기로 약속한 걸 하루 전에 번복한 일들이 일일이 거명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네. 또 그렇게 해놓고도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했으면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루를 연기했으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늦어졌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철통 경호가 혹시 우리 기자들이 그런 걸 물어서 현송이라 답변이 어렵게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오는 것은 김정은이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예. 네. 자발적으로 와서 남북 간에 합의했고 국제사회와 합의했고 그러면 일정을 옮기고 그러면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정을 합시다. 그래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거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일정을 조정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말은 분명히 하고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단호한 태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북한 예술담 점검단의 1박 2일 일정을 좀 되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